안녕하세요. 백세건강 한미김TV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한미김TV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현재 구독자 수도 늘고 있고 조회수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주변에 지인들께 많이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에 살고 있는 제 지인 언니, 75세 언니의 경험담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작년 12월에 언니가 집에서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크게 당했습니다. 고관절이 깨져가지고 아주 빠스러 정도로 깨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대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한 6개월간 지금 치료하셔서 지금 나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도 지금 그닥 그렇게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뭐 대수술이다 보니까 수술비도 많이 나오시고요. 또 뭐 간병인도 쓰시고 또 병원비도 어마하게 나와서 이제 그동안 모아놓던 노후 자금이 그냥 물새듯이 빠져나간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집안에서도 낙상사고를 많이 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집안은 편하게 생각하고 내가 익숙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별일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젊었을 땐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순식간에 근력이 빠져서 몸의 중심을 잃고 이럴 때 한순간에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럼 사고가 날 수 있는 공간들이 어디 있나 살펴보면 언니처럼 목욕탕이 가장 큰 사고가 나는 확률이 높아요. 물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침실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내릴 때 불빛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식탁에서 의자 모서리 같은데 또 발가락 같은 거 다치는 때. 뭐 이런 등등들이 이제 집안에서 사고를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 낙상사고가 크게 일어나는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 거예요. 목욕탕 물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미끄럼 방지를 하는 매트를 깔아 놓으신다든지 또는 그 미끄럼 방지하는 시공을 한다든지 뭘 발라가지고 또는 또 슬리퍼도 또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또 하시고 이게 다각도로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체크해서 예방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지 않아야 병원비가 빠져나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이제 넘어질 수 있을 때 대비해서 옆에 벽면에다가 핸들을 하나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것도 좋고요. 또 이제 보면은 변기에 앉았다 일어날 때 고관절이 안 좋고 또 무릎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자세를 잘못 잡다가 또 휘청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럴 때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기 옆에다도 손잡이 핸들을 하나 해놓는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목욕탕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든지 이럴 때는 여러분들 수건 있지 않습니까? 수건을 몇 장을 목욕하기 전에 또는 세수하기 전에 아주 발밑에 수건을 깔아놓고 물기를 그에 스며들도록 해서 내 볼일을 다 본 다음에 그 바닥 싹 수건에 닦아서 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욕탕 쪽을 잘 케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침실에서는요 일어나서 나올 때 깜깜할 때 사람이 일어나면 센서가 들어올 센서에 따라서 불이 들어오는 센서 등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한 10,000원짜리를 그 적당한 위치에다가 설치해 놓고 일어나면 불이 들어오면 그 따라서 이제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좋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식탁의 의자도 항상 제자리에 집어넣어 놓으셔야 돼요. 이걸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한때 가다가 팍 엎어지기 때문에 항상 제자리에 체크하는 거. 요걸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습관을. 왜냐? 우린 젊지 않아요. 우린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어떤 내용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몸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다쳐? 기도 안 차. 막 이럴 정도로 깜짝깜짝 본인이 저질러 놓은 사고에 대해서 본인이 놀란다니까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가 중심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심은 근육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근육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은 당연하죠. 운동들 하고 계신데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단백질을 뭐가 있습니까? 닭가슴살에다가 뭐 고기 종류, 또 생선 종류, 또 계란, 두부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다 요리를 해야 되고 삶아야 되고 뭐 렌즈에 데펴야 되고 뭐 이러고 하는데 그게 귀찮은 날이 있어요. 그래서 뭐 건너뛰고 오늘은 그냥 대충 내가 좀 그동안 잘 먹었으니까 오늘은 김치에다 물 말아가지고 그냥 대충 간단하게 때운다.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단백질 먹는 거는 어떤 보약보다 매일같이 꼭 챙겨 먹는 거에 대한 각성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내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리를 못했다 하기 싫은 날이 있다. 몸이 또 불편한 날 하기 싫다 이럴 때는 간단하게 단백질 음료가 요즘 나온 거 아시죠? 그건 이제 제가 닥터유 플러스 프로라고 해가지고요. 닥터유 프로네요. 요 단백질 40g짜리를 저는 먹고 있어요.
이거 이제 쿠팡이 시켜가지고 처음에 우리 아들이 추천해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엄마 하루에 이거 무조건 드세요. 그러니까 지가 볼 때 내가 단백질 잘 안 먹는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치아도 안 좋고 이러다 보면 고기 씹는 게 귀찮아서 안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단백질 꼭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슈퍼에 가서 단백질 음료를 사시든지 쿠팡이 시키시든지 이러셔서 먹는데 이 단백질은요 이렇게 먹다 보면 이게 되게 달아요. 근데 단데 이게 당분이 들어간 몸에 안 좋은 당분이 아니라 이 단백질만 먹으려면 좀 비유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가공을 했다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몸에 나쁘지 않는 당으로 했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다가 이제 미숫가루를 타가지고 이렇게 볼에다가 해서 뻘쭉하게 해서 요거 40g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하늘 그걸로 같이 먹으면 미숫가루는 약간 탄수화물 쪽으로 해당하니까 탄수화물에다가 요거랑 섞어서 운동 끝난 다음에 한 부씩 먹고 나면 든든해요. 그래서 요걸로 급할 때는 단백질 체크합니다. 저는 요것도 먹고 그다음에 또 점심 때는 이제 항상 뭐 닭가슴살로 만든 소세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닭가슴살만은 퍽퍽하니까 그런 것들도 찾아봐서 제가 체크해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어야만 내가 운동을 해도 근육이 활성화가 되고 또 근육이 생겨야만 면역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근육이 생겨야만 내 뼈에 붙어가지고 나를 건강하게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근육에 대해서는 각성을 하시고 꼭 단백질을 매일같이 명약, 보약 먹듯이 먹어야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내성적이신 분들 주변에 보면 사람 만나기 싫어하시고 자꾸 집에 하루 이틀 있다 보면 1년, 2년 지나면서 집을 안 나가는 안방 통수가 돼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폭삭폭삭 늙어요. 운동도 안 하게 되고 사람을 안 보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출을 한다는 건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또는 마트 문화센터라든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또는 뭐 신협이나 농협에서도 문화센터가 있지요. 또 그런 데나 백화점 같은 데 등록을 하셔서 인문학 강의를 듣는다든지 뭐 명심보감을 듣는다든지 붓글씨 배운다든지 펜글씨 배운다든지 뭐 컴퓨터 스마트폰 또 뭐 춤 운동 뭐 웃음치료 무지 많으니까 그런 거를 뭐 강의당 3만원짜리 15,000원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외출하시는 것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보약이에요. 바깥에 햇살 쐬고 내가 걸었다 오는 것도 보약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으셔서 일주일에 2-3번은 나가셔야 한 번 안 돼요. 2-3번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외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꾸게 되지 않습니까? 거울 봐서 립스틱이라도 바르게 되고 머리라도 제일 정돈하고 옷이라도 챙겨 입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100살까지 가셔야 되죠. 이제는 120살 시대가 무난하게 옵니다. 아이고 나 살기 싫어 미쳤나봐 무슨 120살 끔찍해 난 빨리 죽을 거야 미안하지만 죽을만 하면 살려놓지 않습니까? 누가 죽어줍니까? 이제는 지 맘대로 못 죽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100살도 요즘 90살도 쩡쩡한 분들 많으세요. 80도 꼿꼿해요. 이제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 외모가 폭삭 늙어 있으면 진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되게 가꾸시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팩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외출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외출하는 것도 보약이다 생각하시고 꼭 강의 같은 걸 들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병원비 들이지 않는 방법, 소소한 습관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낙상사고를 예방하자. 특히 화장실 부분을 생각하자. 자, 낙상사고 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다? 화장실, 침실, 그 다음 식탁, 의자. 사고가 많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체 능력을 잘 생각을 하자. 두 번째, 단백질을 보약이다 하고 꼭 챙겨 먹자. 못 챙겨 먹으면 단백질이라도 꼭 먹자. 이렇게 음료라도 먹자. 요거 말씀드렸고 세 번째 꼭 외출하자. 외출하는 거 싫어도 억지로 하자. 병원 간다 생각하고 왜? 나를 위해서 외출을 해야 내가 사람답게 모양을 갖추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지. 만약에 외출을 안 하고 허건날 집구석에만 있다 보면 어느 날 거울 보고 내가 나한테 놀라. 왜 할머니가 저기 나 이렇게 늙었어? 왜? 거울을 맨날 안 보니까 내가 늙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다. 어느 날 내가 나한테 깜짝 놀란다니까.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70대고요. 저도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미끄럼 방지를 다 했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낙상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요 내용이 좋으시면
이 지인들에게 이 내용도 좀 많이 공유하시고요. 구독을 하신 분은 구독 안 누르셔도 됩니다. 구독을 한 번만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좀 달아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해서 찍어봤는데 어떠셨는지, 마음에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70대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을 또 제가 정리해가지고 한번 또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